부천시가 22일 오정동 주민들과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관련 추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성사시켜 지난해 혼란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현재 대학 2곳에서 참여 의사를 보였고 이 중 한 곳과의 협약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의 한 자장면 나눔 봉사단체가 연탄 기부에 나섰습니다. 추운 겨울, 지역사회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 자원순환센터 시설을 현대화해 인근 지역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 반대가 해를 넘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새해 첫 주민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취재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죠. 이정아 기자, 부천 대장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의 시설 현대화, 그러니까 이 광역화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해가 바뀌었지만 변한 건 크게 없습니다. 22일 오후 시청사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는 지역자치위원장 등 각 지역별 대표 20여 명이 부천시 관계자들과 마주했습니다. 지난번 오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명회보다는 한층 범위가 넓어진 건데요. 부천시 환경사업단이 마련한 이 자리에서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광역화 추진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부천시는 오히려 현대화 시설을 증축하게 되면 이 환경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 주민들은 이 구두 설명이 아닌 실제 현대화 광역화 사업이 추진이 되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나 실증 데이터,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부천시는 경기도 하남 등 선진 사례와 비교하면서 순기능을 설명했는데 이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자체 쓰레기만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 부천의 사례와는 다소 맞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협의체 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 대표들이 의견을 내면서 빨리 협의체가 구성돼 궁극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공감했습니다. 이처럼 부천시와 주민들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말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른 지자체 선진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천시에 확인한 결과 시는 현재 하남 유니온파크, 평택 에코센터 등 이미 현대화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의 시설들을 주민들이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견학에도 반대 의사를 밝힌 부천 오정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사전 공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먼저 요구한 조건들이 선행되기 전에는 힘들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조건은 첫 번째 자원순환센터 광역화를 백지화하겠다는 표명, 현재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에 대해 진행 중인 광고, 시 소식지 등을 비롯해 아파트 단지 부착물 등을 수거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주민 가운데서 일부 견학을 희망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견학 명단을 비롯해 보고서를 공개하고 견학 후에 공개평가 토론회 등을 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첫 간담회 자리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와 비교해 크게 변화된 건 없는 상황인데요. 이 한편 현대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인천시는 부천에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인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고민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천시는 현대화 사업의 진전을 위해서는 주민을 먼저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초각시설 노후와 예산 등을 문제로 현대화 시설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혀 초각장 현안이 당장 어느 한쪽으로 타협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10대 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철 내에서 찍힌 이 영상은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안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여성의 목을 감아 뒤로 넘어뜨립니다. 지하철 노약자석
남학생들이 남성 노인을 앞에 두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남성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로 몸을 밀칩니다. 고의성이 아니었어요. 학생은 반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은 고의성 아니었다고. 화가 난 노인이 욕을 하자 되받아칩니다. 급기야 한번 해보자는 듯 겉옷을 벗어던지고 팔까지 걷어붙입니다. 이후에도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내뱉습니다. 지하철 내 다른 승객들은 이를 말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합니다. 이 영상은 영상 속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상에선 의정부 07년생 수준이란 제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의정부 경찰서는 영상 속 학생들의 이름과 학교를 특정했습니다. 그 영상에 나온 학생들 중에 이제 뭐 2명 누군지 확인을 했으니까 그 학생들을 이제 뭐 피의자로 해가지고 이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실 관계가 파악되면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올해 김포시정을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는 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짚어봅니다. 김포시의 공식 발표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자 지역사회 안에서는 대학병원 유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작 협상의 주체인 김포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 있는 대학병원 유치 문제,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대학교 이름과 유치 예정지까지 발표했지만 약속한 성과는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실무 협의 다 끝나서 경희대학교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내에 병원 설립하는 단계만 남았었는데 결정권자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까지 되는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요.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최종의 결정이 저희들한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김포시는 결국 전략을 바꿨습니다. 지난해 11월서부터 4개 대학과 대학병원에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내에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안 설명도 하고 또 사업에 대한 구상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을 상대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전략. 성과는 있었을까? 현재 상황은 2개 대학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좀 참여 의사를 좀 밝혀오고 있고요. 경희대하고 했던 그 과정들에 대한 저희들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또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물론 지난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눈에 보이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2개 대학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최종 결정권자인 뭐 총장과 의료원장 또 재단 이사장까지도 다 보고된 상태고요. 그 보고된 상황이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시그널로 오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2개 대학 중에 1개 대학이 저희들하고 MOU 등이나 아니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에도 대학병원 유치 문제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앓은 지역사회는 냉담한 반응입니다. 믿을 만한 성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 역시 김포시가 또 한 번 넘어야 할 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기업들 많은데요. 창업한 지 7년 미만인 신생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에게도 코로나19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꿈을 갖고 이제 막 꽃을 틔울 준비를 했던 신생기업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조사를 했는데 어떤 시사점을 줬는지 최지현 기자가 살펴봅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 콘텐츠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올해로 운영 4년 차. 드론 경기장을 만들어
미국, 유럽 등을 타깃으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코로나19를 맞았습니다. 일단은 이탈리아 터지면서 유럽은 완전히 지금 초토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스페인은 미팅하던 것들이 끝난 상황이고요. 올해도 거기는 지금 회사가 타격이 좀 커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메일이 왔어요. 그야말로 직격탄이었습니다. 이딴 행사 취소와 거래 기업의 도산. 여기에 하늘길이 막히면서 해외 수출 계약은 줄줄이 무산됐고 창업 후 조금씩 성장세를 보였던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창업할 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렇다 했지만 이제 개발을 했고 장비들을 이제 세팅을 하고 판매가 이제 사업화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시점에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이 저희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래도 다시금 기업을 키워보려고 뛰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도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혁신형 기업의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이런 신생기업들의 84%가 코로나19로 힘들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을까? 창업과 성장, 글로벌 진출 단계, 회수, 이 4단계에 걸친 산업의 생태계에 따른 각 지원 정책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시적 경영 악화와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 발굴과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힘들다고 답한 건 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면 활동의 제약으로 마케팅이 위축되는 점, 해외 진출 계획에 일단 연기나 취소가 되는 상황 등이었습니다. 반면 코로나 위기가 일부 산업에선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의료와 클라우드, 플랫폼 등 비대면 기반의 기술, 온라인 신선식, 무인 점포 등의 소비 쪽 스타트업은 오히려 유망 산업 분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도 스타트업 지원 방안 책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네, 지역을 돌며 우리 이웃들에게 자장면을 선물하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동행 인천인데요. 이 봉사단이 이번에는 자장면 대신 연탄을 들었습니다. 그 나눔의 현장을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탄을 나르는 손길이 바쁩니다. 생각보다 고된 연탄 나르기. 하지만 연탄을 한 장 한 장 쌓을 때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아름다운 동행 인천이 부평의 한 장애인 자립센터에 연탄 1000장을 기부했습니다. 평소 지역의 이웃들에게 자장면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던 아름다운 동행 인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번에는 자장면 대신 연탄 기부를 택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랑의 그 연탄 나눔은 계속 이어질 거고 또 많은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은 더불어 함께하는 부평, 더불어 살아가는 부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봉사단의 도움은 장애인 자립센터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 그들의 작은 도움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저희는 아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센터라 아직 정부 후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혼자 운영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더 편하게 따뜻하게 잘 지내라고 오늘 또 이렇게 연탄을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깊어가는 겨울,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이웃들의 작은 나눔이 지역사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22일 2021학년도 인천광역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정은 지난 12일에 발표한 16,282명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지망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배정 처리는 인천 고입포털 시스템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진행됐으며 한 번 배정된 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 결과는 지역 내 중학교와 인천시 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전형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